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결혼했을 때 들어갔던 총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결혼할 때는 대부분 이제 뭐 결혼업체들이, 정보업체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세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은 거의 비슷했어요. 동남아시아, 뭐 이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은 한 750만 원 정도 했고요. 중국은 한 7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기타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러시아는 950만 원. 그게 이제 기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저희가 가는 왕복 항공비하고 호텔비 그리고 이제 뭐 교통비 그리고 뭐 식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 나라에서 뭐 결혼에 필요한 뭐 서류들을 떼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뭐 뒷돈 주는 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비용이 다 들어가고 물론 이제 가이드 뭐 팁 같은 거 다 들어가겠죠. 다 들어가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950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가격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뭐 솔직히 별도로 쓸 일은 없습니다. 결혼 업체, 정보업체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제가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가이드와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사고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외되는 금액이 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일 큰 게 결혼식 비용이었어요. 그거는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얼마를 개인적으로 가져갔었냐면은 그 정보업체에서도 뭐 개인 돈으로 한 2,000달러 정도 가져가면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결혼식 비용일 것 같다. 그래서 가져갔는데, 음, 결혼식 비용하고 다른 건 없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제 브로커라 그러죠. 가이드가 뭐 거의 2,000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달러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보다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2,000달러 정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결혼식 바로 진행하기 전에 무슨 뭐 식장도 사와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음식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하고 주는데요. 사실은 그 가이드 그 현지에 있는 브로커들이 이쪽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파견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지에서 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회사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연결은 좀 돼 있지만은 독자적인 뭐 개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가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산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이 사업체를 뭐 운영한다는 거 그거는 뭐 거의 한국 사람이 미름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나라도 뭐 좀 잘 살진 못해도 그 나라 국민들에 맞춰서 모든 뭐 법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쉽게 무슨 뭐 사업체를 준다든가 무슨 뭐 건물을 쉽게 사게 한다든가 뭐 땅을 쉽게 사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 수입원은 아까 말씀드린 데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혼식 비용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1,000달러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1,000달러는 그 사람들 그 자기네들 주머니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결혼식 비용이 사실 지금 말하면 아마 제가 보기엔 1,000달러도 제 결혼식 같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 뭐 결혼식장도 사실은 예식장이 아니라 그냥 식당을 빌려서 했었고 사실 저희 와이프도 의아해했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왜 식장이 아닌 식당에서 할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뭐 서로 말이 통해야 뭐 그런 걸 알죠. 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 전혀 모르는 거고 저도 뭐 전적으로 가이드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남겨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가셨던 분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40대 좀 넘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제 좀 눈치가 빠르셔서 그랬는지 뭐 사회생활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가이드하고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 조금 티격태격 했었어요. 사실 이제 그분도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은 결혼식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저하고도 좀 자주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신부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그쪽은 못 오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생각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 생각엔 아마 그쪽 가이드가 조금 불만을 가지고 이제 좀 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좀 중간에서 좀 방해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만족한 자기가 불렀던 결혼식 비용을 잘 주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쌤통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해서 한국에 그분 이제 신부 되실 분이 못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줬으니까 왔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950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반반씩 나눠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반을 주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이제 뭐 성사 비용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50%를 줘요. 그리 거기서 이제 딱 끝나면 좋은데 이제 한 결혼 현지에서 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그 당시에는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2개월 후에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중간에 좀 이제 가이드 브로커 그 현지 사람들이 좀 장난을 쳐요. 무슨 장난을 치느냐 이제 이쪽 한국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뭐 이제 신부 쪽에서 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조금 빚진 것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것 좀 이제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얼마냐 했더니 한 200달러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200달러가 금액으로 얼마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200달러 보내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대화가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뭐냐, 그 가이드 브로커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주머니 속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들 결혼하고자 이제 간 사람들의 이제 주머니를 그런 식으로 좀 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데서 나오는 수입원이 거의 없고 이쪽 이제 한국인이 결혼업체에서 뭐 보내주는 돈도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여기 이쪽에도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에 이제 여기 남편들하고 이제 가이드 이제 그쪽 브로커하고 이제 천하상으로 굉장히 많이 티격태격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알았지만은 그런가 보다 그냥 저는 뭐 싸워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래서 넘어갔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유튜브 같은 거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가신 분들 무슨 이주라든가 무슨 체류를 위해서 또한 이제 결혼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오랫동안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처음에 이제 굉장히 잘해준다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알고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사기를 많이 친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은 아무래도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심을 써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뜯어내서 생활하는데 그게 이제 이쪽 결혼하는 이쪽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 갈 일이 있으면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로 이렇게 하는 채를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뭐 안 좋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이제 제가 요즘 잠깐 인터넷을 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결혼 비용이 뭐 1,400, 뭐 1,700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500 정도 든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결혼식 비용은 아마 지금도 제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한 넉넉 잡아서 3, 4천 달러 정도 잡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 플러스하면 됩니다. 이제 업체에서 1,500만 원을 부르면은 거기다 한 400만 원 정도 플러스해서 1,9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확한 제가 이제 주머니에서 털어내서 그분들한테 줘야 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업체마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질 않고요. 아주 싸다 그러면 그것도 좀 사실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요즘 뭐 제가 주위에 결혼하시는 분들,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좀 많이 적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강화를 시켜서 일단은 이제 한국말을 조금 어느 정도 뭐 해야만 입고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좀 강화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뭐 한두 달 내에 한국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씩 강화되고 이렇게 이제 요즘은 또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뭐 거의 제 주위에서는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을 딱 한 커플 봤는데요. 이제 그 커플은 이제 저희 와이프 그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고 저희 장모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언니 동생 하시는 분의 딸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잘 알고 저도 거기 이제 우즈베 가서 그 분들 뭐 그 한국에 오신 신부는 얼굴 못 봤지만은 뭐 그 신부의 여동생이라든가 그 엄마 신부 측 엄마는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눈에 익는데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우즈벡에서 결혼 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은 이제 국제 결혼 하는데 좀 참고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